네, 안녕하세요. 멘탈리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CPI 발표를 단 하루 남겨두고 3대 지수가 평균 1% 정도 상승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흐름만을 보면 이런 중대 이벤트가 있기 전날은 보통 경계감의 약세를 보여줬던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확연하게 낮아졌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발표가 있기도 전에 미리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이 기대하는 8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8% 상승입니다. 하지만 최근 보여준 강한 반등세를 생각했을 때 명백하게 이 정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더 낮게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겠죠? 특히나 중요한 것은 근원 CPI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은 유가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분명 유가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근원 CPI도 낮아졌을지를 주의 깊게 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예측치는 전년 대비 6.1% 상승으로 지난달의 5.9%보다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진짜 기대치는 결코 그렇지 않겠죠. 최근 가격 상승을 생각했을 때 근원 CPI 역시 표면적 기대치보다 분명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일 발표되는 결과가 막상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수준의 낮은 인플레이션이 아닐 경우 겉으로는 기대치를 만족해 보여도 실제로는 발표 이후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제가 바로 지난주에 경고했던 상황이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시장의 관심사가 곧바로 다음 스텝으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FOMC죠. 시장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신호입니다. 인플레이션 그 자체가 아니죠. 우리가 인플레이션 지표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바로 연준의 정책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FOMC의 결과가 바로 일주일 뒤에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CPI로 인한 영향을 하루 이틀 정도에 금방 소화해버리고 곧바로 다음 관심사에 포커싱을 맞출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포커싱은 두말할 것도 없이 파월의 입이겠죠. 현재 시장은 9월 FOMC에서는 0.75%의 금리 인상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도 금리를 이렇게 급하게 올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향후 정책에 대해서 파월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는 내일 발표되는 CPI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월이 더 이상 매파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만들려면 CPI가 8%보다 더 낮게 7%대 정도로 강하게 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원 CPI는 5%대로 내려와야 합니다. 만약 내일 발표에서 CPI가 이 정도 수준으로 의미 있게 내려온 것이 확인된다면 시장 반응과는 상관없이 연준은 충분히 인플레이션의 얘기가 꺾인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장 내일의 시장 반응이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입니다. 시장은 당장 이번 달에 나오는 인플레이션 지표에도 관심이 크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장기 인플레이션 동향입니다. 이번 달만 호전된 것처럼 보이고 몇 달 후 또는 1년 후에도 계속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뉴욕 연방은행에서 공개한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조사를 보면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저점이었던 6월 당시 조사치 6.8%보다 1% 이상 하락한 5.7%로 나왔고 3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도 큰 폭으로 하락, 그리고 5년 후에 장기적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무려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인 2%까지 하락했습니다. 모두 지난 6월 시장이 저점을 찍었을 당시보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런 기대치는 소비자 기대치보다 훨씬 더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채권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채권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5년간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2.5% 정도입니다. 지난 3월 3.6%로 정점을 찍었을 때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낮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도 규모가 더 크죠. 그럼 거대 시장에서 실제로 돈을 베팅해야 한다면
설문조사와는 다르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집단지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려면 설문조사가 아니라 돈을 진짜로 어디에 걸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장 확실한 지표 중 하나가 채권 시장을 보는 것이고요. 이처럼 현재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장기적 기대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연준이 곧 이번 금리 사이클을 종료할 것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짓말할 수 없는 실제 베팅 데이터인 선물 시장에서는 그 시점을 내년 1분기에 4% 전후의 금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하고 일정 기간 해당 금리를 유지하다가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부터는 다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시장의 반등은 항상 예상보다 빠를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움직여 이득을 취하려 하기 때문이죠. 금리 사이클이 정점을 찍기 전부터 미리 반등할 것이고 금리를 내리기 전부터 솟구칠 것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큰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문제인데요. 올 겨울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를 펼치고 있고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가스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겠죠. 유가는 인플레이션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만약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낮아진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모든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끊임없이 낮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재차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장이 상당한 공포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단기적인 시선이죠. 미래를 기대하며 투자하는 진짜 장기 투자자들에게 한 계절 동안 요동치는 가격 따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시장이 다시 꽁꽁 얼어붙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겨울은 가고 봄은 다시 옵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유가는 다시 내려갈 것입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인플레이션도 계속해서 내려가겠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시장도 잠시 멈추어 두었을 뿐인 봄의 도래를 재개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도 결국은 다 예측일 뿐입니다. 투자는 현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란 것은 내일 물가가 어떻게 나오냐, 다음 주 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의 미래 내재 가치 성장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수라장 같은 하루하루의 가격 변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그럼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힘찬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